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 저 강의는 늑대, 객과동물 늑대 한 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깊이 한번 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늑대 하면은 이미지가 참 그 교활하고 음흉하고 또 사납고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 늑대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수줍음 많고 연약하고 또 사람을 무서워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워낙 늑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살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먼저 늑대 의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의원부터 하면은 늑대, 이리, 또 성냥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원래 물명고에서는 원래 이름이 일희였습니다. 일희인데 이게 이제 이리로 바뀐 거죠. 바뀌었고, 늑대는 주로 중부 이남, 서울 이남 지방에서 불렸습니다. 서울 이남 지방에서 늑대라고 호칭을 불렸고, 이리는 서울 북쪽, 서울 이북 쪽으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성냥이는 애매합니다. 성냥이는 사실 늑대라는 동물은 영어로 하면 울프입니다. 울프인데 한 종입니다. 한 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이남 지방에서는 주로 늑대로 이름을 붙였고, 서울 이북은 일이라고 붙였는데, 성냥이는 사실은 별개의 종입니다. 영어로 돌이라고 하죠. 돌이라고 하는데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류 자체가 다른데, 남쪽은 지금 남북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주로 거의 늑대로 불립니다. 늑대로 불리는데, 북한에서는 이리 또는 말성냥이라고 불립니다. 말이라는 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축 말을 이야기하는 게 크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성냥이라는 동물이 따로, 자, 여기서 보면은 늑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늑대가 아니고 참 성냥입니다. 성냥이라는 놈이 주둥아리가 짧고 늑대하고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옆모습 머리만 보면 이런 형태면 늑대는 보다 큽니다. 주둥아리가 길고, 주둥아리가 긴 이유는 이빨 차이에서 옵니다. 이빨 숫자가 늑대가 42개고 이게 늑대입니다. 40개 뿐입니다. 2개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이렇게 주둥아리 차이가 깁니다. 길고 짧고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데 이게 성냥이라고 합니다. 성냥인데 이 동물이 숫자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늑대하고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 즉 울프를 말성냥이라고 그러고, 이 보다 작은 성냥이, 작은 늑대를 그냥 성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원은 여기서 끝내고 가장 재밌는 늑대 분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늑대의 분포입니다. 자, 어디에 살고 있고, 과거에는 어디까지 살고, 현재는 어디에만 남아있는지 늑대의 세계적 분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에, 즉 1만 여종에 이르는 포유동물, 포유류 중에, 포유류입니다. 젖먹이 동물이죠. 중에 가장 분포 범위, 전 세계적으로 분포 범위가 넓은 종이 어떤 종입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넓게 퍼져 사는 이 포유동물, 새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나 갈 수 있는 새가 아니고, 포유동물이라 하면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개와 고양이입니다. 아무래도 단연 개가 가장 사람다움으로 넓게 퍼져 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될까요? 바로 사람에게 묻어 다니는 집쥐입니다. 그 다음 역시 사람 짐에 실려서 이동하는 생쥐를 들 수 있죠. 이 동물들은 어차피 야생이라도, 쥐 같은 야생이라도 사람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종들, 사람과 개, 고양이, 집쥐를 제외하고 야생동물 중에 가장
순수하게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야생동물 중에 가장 넓게 퍼져 살던 동물이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으로 따지면 늑대입니다. 200년 전에 늑대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200년 이후 이제 늑대 박멸 정책 또는 늑대를 계속 이제 잡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분포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가지고 늑대가 이제 가장 넓게 퍼져 살던 야생동물이 아니라 이 자리를 붉은 여우, 흔히 이제 그냥 여우라고 하죠. 붉은 여우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2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년 전 늑대가 어느 정도까지 살았는지를 보면 이게 개략적인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늑대의 분포 범위. 자,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홍해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르는 홍해입니다. 홍해. 그 다음 이제 베링해를 지나가 북아메리카가 있는데 늑대는 유라시아 거의 전역에 살았습니다. 전역에 살았는데 인도 아대륙 북쪽까지 살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 전체가 늑대의 과거 200년 전 서식지였습니다. 여기 영국하고 아일랜드까지 다 살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밴드 다 살고요.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북아메리카를 보면은 북아메리카 또 전역에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고 멕시코 북부까지 늑대가 살았습니다. 그린란드 또 베핀섬, 캐나다에 있는 섬까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분포 범위가 넓었다는 거죠. 야생동물로서 이렇게 넓은 종이 없었습니다. 늑대가 침입을 못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하고 인도 남쪽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쪽이죠. 이쪽 열대 다우림 쪽 아주 숲이 우거지고 빽빽한 곳, 비가 많이 내려온 까지는 침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면 현재 2020년, 2019년 상황을 보면은 늑대가 어디에 사냐?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유럽부터 이야기하면 유럽에서 가장 늑대가 서부 유럽에서 많은 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또 발칸반도 지역에 남아 있고 이탈리아에 또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남아 있고 동부 유럽에서는 아직 건재합니다. 물론 이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이 전역 비권 표시 전체가 산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또 섬적으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이 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의 늑대가 많은데 루마니아의 늑대가 서부 유럽이 다 멸종이 됐는데 지금 서진, 즉 서쪽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늑대가 발견되는 나라, 지금 과거 2차 대전이 끝나고 늑대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서부 유럽에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정도만 남아있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곳에서는 다 늑대가 멸종이 됐는데 1990년대 들어가지고 늑대 보호 정책을 그 후에 하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동부 유럽 늑대들이 이제 이 개체군이 정식을 해가지고 서부 유럽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사람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도 지금 늑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고정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유럽에서 섬나라인 영국하고 에이레, 즉 아일랜드 뿐입니다. 점차 이제 늑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자, 아시아에 되돌아가게 되면 과거에 유라시아 전역에 살았는데 지금은 주로 개체군이 몽골하고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처럼 중앙아시아 유목지대에 밀도가 높습니다. 높고 여기에 있는 일본, 한반도는 현재까지도 늑대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멸종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서식하기 힘든 아라비아 반도에서 늑대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역시 인도에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늑대는 중앙아시아에 가장 많은 개체군이 있고 이 개체군들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에 서식을 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1930년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사라지고 여기 오데오 연안에 있는 미네소타
북부에만 잠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고 현재로 보면 이렇게 늑대가 남아 있는 거죠. 남쪽은 다 멸종이 됐습니다. 멸종이 됐고 이 늑대들이 지금 남쪽으로 조금씩 남진을 하고 있죠. 이제 늑대 보호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늑대의 그 외형적 특징입니다. 늑대가 몇 마리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지금 늑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첫 번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늑대가 가장 많습니다. 추정치로 6만 마리 정도가 삽니다. 두 번째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세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죠. 각기 약 3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땅이 넓으면서 인구 밀도가 적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은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몽골과하고 역시 같은 사회입니다. 미국입니다. 약 한 1만 5천 마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는 거의 멸종이 됐지만 미국이 동물이 많은 건 본토의 동물이 많고 다양하다기보다 이 알래스카가 있는 덕분입니다. 알래스카의 늑대가 거의 1만 마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늑대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목국가에 많다는 뜻입니다. 유목국가, 즉 중앙아시아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구 밀도가 적습니다. 인구 밀도가 적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 적으면 그만큼 이제 동물이 살 땅이 넓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목. 즉 자유방임형 목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하는 가축들을 먹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앙아시아의 늑대 개체군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늑대의 외형적 특징입니다. 외형적 특징.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늑대가 넓게 퍼져 살다 보니까 같은 종의 늑대라도 생김이 어느 지역에 서식하냐에 따라 늑대가 그 생김이 굉장히 생김새가 다릅니다. 먼저 이 베핀섬에 사는 북극 그 늑대를 보게 되면은 흰 곰, 북극곰처럼 온몸이 하얗습니다. 덩치도 물론 크죠. 또 아주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귀도 짧고 주둥아리도 짧으면서 아주 털이 깁니다. 그리고 완전 유백색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굉장히 우아하게 보입니다. 털이 길고 이게 겨울털입니다. 털이 길고 유백색이고 이놈이 덩치가 60kg, 70kg 나갈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왜? 같은 종이라도 북쪽에 살수록 덩치가 커집니다. 그만큼 발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같은 종이라고 이게 같은 종일까 할 정도로 또 남쪽에 있는 인도 북부에 사는 인도 늑대가 있습니다. 인도 늑대 또는 아라비아 늑대, 둘 다 같은 아종입니다. 아라비아 늑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잡종 개처럼 생겼습니다. 즉 이놈하고 비교했을 때 덩치도 작습니다. 덩치도 작고 털도 당연히 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털도 짧습니다. 털도 짧은 데다가 꼬리도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늑대가 인도 늑대가 그 유명한 정글북 모골리가 나오는 정글북에 나오는 늑대입니다. 털도 짧고 여우하고 아니면 제칼하고 잡종처럼 생겼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귀도 아주 크죠. 왜? 열대지방에 맞춰서 이제 열발산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귀도 큰 거죠. 이게 이제 아라비아 늑대입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늑대들 중에서 보면은 약 한 30아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서식 지역마다 외형적인 특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크기 차이도 그렇습니다. 아라비아 인도 늑대 같은 경우는 다 자라도 기껏 자라도 25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극 늑대 같은 경우 평균치 60kg이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인트 버나드처럼 아주 덩치가 큽니다. 자, 약 30아종 정도의 늑대가 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늑대의 서식 환경입니다. 어떤 서식 환경을 좋아하느냐. 서식 환경. 사실 늑대가 사는 서식 환경, 선호 환경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얘네들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북극 툰드라 지방, 북극 툰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인도 쪽에 있는 열대 사바나입니다. 열대 사바나. 열대 사바나는 뭐냐면은 열대 지방, 아주 더운 열대 지방인데 건기, 우기가 6개월 단위로 뚜렷이 나눠지는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다 삽니다. 또 아라비아 반도의 엘할리 사막이 아라비아 반도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 모래 사막, 여기에도 삽니다. 여기도 살죠. 이 캐나다 앞쪽 밴쿠버 섬 주변에 있는 다도해, 아주 작은 섬까지 헤엄쳐서 연거리기 때문에 가능하죠. 헤엄쳐서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높은 지대로 이야기하면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6,000고지까지 이놈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만큼 서식 환경이 다양하고 적응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없을 정도인데 왜 지금 이렇게 요소에서 중국 지역은 다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없냐면은 오로지 늑대를 잡아들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늑대가 못 살 곳은 열대 다우린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늑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반도도 철책이 거치고 또 북한에서 이 산림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또 만주 지역에서 늑대를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은 한반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죠. 다만 지금 볼 수 없는 것은 철책도 철책이지만 만주 지역에 늑대를 다 박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늑대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로 유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환경이죠. 따로 좋아하는 서식 환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응이 강한데 당연히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자 그러면 세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 요소. 물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아까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도 살아간다 했지만은 모래 투성이 있는 곳에서는, 모래밖에 없는 곳에는 당연히 늑대가 못 살죠. 못 사는데 어떻게 아라비아 반도에 사냐. 오아시스, 샘 주변에 늑대들이 삽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먹이죠.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필수 요소. 물론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는 늑대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에 다 포함되죠. 세 번째는 은신처입니다. 숨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적한테 당하지 않고 사냥도 당하지 않고 새끼를 숨겨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앙아시아 이야기 나왔는데 늑대가 가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면서, 자, 툰드라에도 가축이 있습니다. 여기 소나 야크가 산다는 게 아니고 술록이 있습니다. 티베트 그 고준지대에서는 야크가 있죠. 야크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소, 양, 염소가 다 삽니다. 이 가축을 키우면서 사람이 가축 문화가 확산되면서 늑대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북극지방에 보면 야생 술록도 있지만은 단위 면적당 키우는 숫자로 보면은 술록 유목민들이 술록을 더 많이 키운다는 거죠. 술록 유목민이 술록을 데리고 이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늑대가 뒤따릅니다. 왜? 그만큼 잡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따라 전 세계에 다 번진 거죠. 최초의 늑대가 살 때는 지금처럼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늑대의 먹이입니다. 주로 어떤 먹이를 늑대의 먹입니다. 사냐. 그러니까 가축이 많은 곳에서는 가축 도둑질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사는데 가축이 없는 곳에서는 천연 먹이가 어떤 먹이냐 이런 거죠. 이 역시 아까 서식 환경과 같습니다. 작은 50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설치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류, 쥐종류죠. 설치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건 이 백두산 사슴처럼 200km, 300km 나가는 사슴까지 이 먹이의 분포 범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또 특이한 건 밴쿠버 지역에 사는 해안 늑대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닷가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슴도 잡아먹고 하지만은 사슴 숫자보다도 오히려 많은 게 계절달에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이 늑대가 수달처럼 물고기를 먹는다는 게 희한하지만은 이 수시로 물고기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9월부터 시작해 10월 사이에 2달 동안 가장 흔한 먹이가 밴쿠버 지역에서는 연어입니다. 연어 산란철이 되면은 그 하천마다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럴 때 되면은 얕은 물에서 산란을 하는 연어를 대규모로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고 또 북극 지방에서는 술록이 없다 해도 눈토끼가 있습니다. 눈토끼가 주식입니다. 토끼가 많기 때문에. 또 가끔씩 사향소도 잡아먹고 그때 그 지역에 나는 모든 이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잡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가 이 늑대의 사냥법을 보게 되면 사냥법입니다. 사냥법. 뭐 당연히 뛰쳐가지고 늑대를 먹이동물을 잡아먹겠지만은 고양이과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사냥법을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는 어떻게 보면 습격자들입니다. 또는 저격수들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고양이과 동물은 장거리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습격을 합니다. 짧은 거리. 하지만은 늑대는 이와 달리 수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각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으면은 저격수가 아니고 추적자가 됩니다. 장거리를 뒤따릅니다. 뒤따라 가지고 먹이 대상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는데 늑대 같은 경우에 이 혼자 사는 늑대, 그러니까 단독 늑대라든가 아니면 가족 단위를 제외하고 한 무리를 지은 늑대를 기준으로 이 늑대의 사냥법을 보면 자, 이제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늑대입니다. 북아메리카 늑대인데 이 늑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의 무리가 늑대 10마리의 무리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 10마리 무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00kg 정도 되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야만 이 10마리를 다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은 먹이 토끼라든가 아니면 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먹이를 노리는데 늑대가 이제 한 무리의 겨울철입니다. 사슴 무리를 만났습니다. 사슴 무리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슴 무리가 있으면 이 무리에서 사슴도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무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이 늑대 입장에서 대체 타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타켓을 노려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늑대 무리들은 이 사슴 무리를 돌면서 무리를 찢어 놓습니다. 찢어 놓는데 늑대가 얼마나 눈이 예리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슴 무리가 100마리라 쳐도 이 100마리의 무리가 돌아다니면서 찢겨집니다. 찢어지면은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은 아무나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200kg, 300kg 되는 이 사슴이 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완전히 성숙했고 또 건강한 개체 같으면은 늑대가 습격하다가 뒷발이 차이면 턱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마리라 같으면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약한 상대를 골라야 됩니다. 새끼라 해가지고 어린 새끼라 해가지고 반드시 잡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겨울철 같으면 새끼도 육체적으로 암컷 어미만큼 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도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무리를 흩어지게 해가지고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부상당한 개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이 예리하냐면은
사슴을 달리게 만듭니다. 만들면은 어떤 사슴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골절됐는데 바로 즉 어제 골절됐으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겠지만은 야생동물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골절이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그 뼈가 부숩니다. 그렇지만 달리는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캐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늑대가 하나를 시체만으로 찜을 합니다. 보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개체들도 즉 알파 늑대가 지목한 개체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데 이 사슴도 몰린 사슴 입장에서도 마냥 당하지만 않는 거죠. 당하지만 않고 살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사슴이 단순 주력으로 따지면 늑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순 주력으로요.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즉 다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뛰기 시작하면 눈 사이인 곳에서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늑대 입장에서도 추적을 합니다. 추적하면은 사람을 치면 바톤 타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뛰어가는데 이 암컷 사슴이 가는 루트를 가로지릅니다. 즉 시설을 분산해가지고 10마리 중에서 7마리 정도는 뒤따르고 뒤에만 신경 쓰게 만듭니다. 하는데 숲 사이로 해가지고 예상 루트를 앞에 가로질러 가가지고 목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이 사냥 방법을 보게 되면 육목민이나 과거 조상들이 사냥 방법을 멀리서 보게 되면은 호랑이와 달리 늑대가 이 큰 사슴을 잡는 방법은 좀 끔찍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옆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늑대하고 봤을 때도 즉 스라소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스라소니를 보게 되면 옆모습입니다. 자, 사람과 비슷합니다. 즉 그 얼굴 길이가요. 굉장히 짧죠. 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눈까지 얼굴이 짧은데 늑대는 주둥아리가 깁니다. 이렇게 길다는 거죠. 이렇게 깁니다. 자, 이 스라소니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아리는 짧은 대신 이 무시무시한 발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사용해가지고 사냥을 먹잇감을 찍어서 주둥아리는 짧지만 먹잇감을 자기 입으로 가져옵니다. 특히 모기죠. 주둥아리가 짧다는 뜻은 지렛대 논리 해가지고 악력은 더 셉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상대방을, 즉 먹잇감을 죽입니다. 목을 물어가지고 목뼈를 아예 탈골을 시켜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늑대는 발도 말 그대로 개 발바닥입니다.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먹이를 사냥하는 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력이 빠르죠. 또는 오래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달리다 보니까 이 긴 주둥아리로 즉 사슴이 걸리는 엉덩이든 아랫배든 허벅지든 간에 입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일단 뭅니다. 물고 찢어 발깁니다. 물론 늑대 입장에서도 사슴을 단번에 죽이기를 원합니다. 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지치니까요. 그렇지만 이 큰 사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호랑이처럼 뛰어 올라가지고 목 부분을 이 발톱을 꽂아가지고 목 부분을 주둥아리로 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벅지나 아랫배를 찢어 발겨가지고 과다출혈, 쇼크 또는 이 내장을 나오게 해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늑대가 사냥하는 광경을 누구라도 봤다 하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늑대 입장이나 자연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 기준에서 잔인한 거지 실제 늑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잡도록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근데 늑대는 무리지어서 찢어 발기면서 죽이기 때문에 사냥당한 이 동물 사체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더 늑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죠. 자, 사냥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늑대의 사회체계입니다. 사회체계, 이게 또, 이 사회란 게 이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리 체계, 즉 그걸 늑대의 사회체계로 하는데
늑대는 기본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입니다. 무리 동물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서식 환경,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를테면 단독형의 늑대도 있습니다. 혼자 왜 돌아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왜 쟤는 혼자 다닐까?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지만 단독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한쌍, 암수, 한상 형태가 있습니다. 한상, 암수가 한상,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무리죠. 무리인데 먼저 이제 홀로 다니는 늑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론 울프라 그러죠. 단독형인데 이건 첫 번째 단독형은 뭐냐면 첫 번째 무리에서 방출된 놈입니다. 무리에서 방출됐다는 것은 이 무리에서 지내다가 얘가 한 마리 늑대가 대장이 알파 늑대일 수도 있습니다. 알파 늑대로 있다가 그해 어떤 특정지에 그해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큰 무리 같으면은 이 긴장이 흐르면서 무리에 즉 알파를 둘러싸고 수컷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왕자를 지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서열이 낮은 곳으로 얘가 이제 대장 알파였습니다. 알파였는데 여기서 2인자 도전을 받다가 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가 온갖 굴욕을 다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꿋꿋이 견디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든가 아니면은 못 버티고 밖으로 스스로 독립이 아니죠. 쫓겨나는 거죠. 스스로 나가버리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나가가지고 그럼 나가서 뭐 하냐? 혼자 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나가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암컷이나 수컷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무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 눈에 띈 걸 이 단독형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쌍의 무리에서 새끼가 나와가지고 다 자랐습니다. 다 자랐는데 다음 해 또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이 한 쌍의 부모 늑대가 압력을 넣습니다. 분가해라는 거죠. 그러면 분가를 했습니다. 새끼들이 다 동생을 위해 가지고 다음에 타는 동생을 위해 분가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최초에는 남매가 뭐 5마리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한 마리씩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개체가 눈에 띈 것도 이제 단독형의 늑대가 되는 거죠. 이놈도 종국에는 피가 다른 개체를 만나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거죠. 기본적으로 단독형 늑대는 정상은 아닙니다. 과도기의 늑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리를 만들기 전 아니면 무리를 만들었다가 방출된 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 쌍의 늑대입니다. 이건 원래가 한 쌍이 이게 기본이 아니고 이 암수 한 쌍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만 1년 되면은 그 새끼가 한 7마리가 있다면 어미까지 포함하면 9마리 무리가 되는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별개의 늑대 9마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는 무리를 이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모와 그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이 한 쌍의 늑대는 보통 먹잇감이 아주 적은 유럽 쪽에 있는 늑대와 먹잇감이 적은 내몽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살면서 박해도 심하고 먹잇감이 적은 곳에서는 한 쌍밖에 무리를 안 짓습니다. 무리라고 할 수도 없죠. 가족인 겁니다. 딱 한 쌍이 새끼를 낳고 같이 붙어 다니다가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 자라면은 분가시키고 또 다음에 새끼를 낳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혈연 개체가 아닌 게 모여가지고 현재까지는 38마리가 발견된 게 최대의 무리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옐로스톤에서 발견이 된 무리죠. 이 38마리가 모이면은 이런 대규모의 무리는 왜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원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1930년대 늑대를 박멸을 시켜버려서 완전하게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멸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늑대가 멸종이 되다 보니까 살판 난 건 발굽동물이죠. 덜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슴 4종류, 모든 초식동물들이 급속히 번식을 하는 겁니다. 늑대가 없어서 번식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내부에서는 사냥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숫자가 빨리 늘어난 거죠. 이 덜소와 사슴들이 늘어나니까 1970년대부터 문제가 대두된 게 초지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나니까 산림도 황폐화되고요. 초지가 황폐화되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서식지가 좋은 서식지가 보통 물 주변인데 물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 작은 교목들을 이 사슴들이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식생이 완전히 황폐화되니까 아차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늑대를 다시 재도입해야 되겠다. 할 때 캐나다에 있는 늑대를 들여온 겁니다. 들여와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들여와가지고 이걸 옐로스톤 국립공원, 충남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우리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충남 대전을 포함한 전체 면적 하나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전체 면적과 맞먹습니다. 맞먹는 게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최초에 들여온 30마리 늑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와 같은 늑대는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풀어놓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고기밭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사냥하기도 쉽고 중앙아시아 아니면 시베리아에 있는 늑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무수 사슴 한 번 발견하는데 얘네들은 잠시만 산보하면 여기도 사냥감 저기도 사냥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냥감의 조우율이라고 그럽니다. 만나는 확률부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약 한 50년 가까이 40년 동안 천적을 모르고 살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이 사슴하고 덜소 종류들이 모르고 살다 보니까 늑대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면 사냥하기가 거의 물고기를 줍다시피 사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흘러넘치니까 이 38마리란 대규모의 무리를 지어도 이 무리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다른 곳, 특히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무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그런 서식 지역도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은 12마리, 열에서 한 15마리 정도의 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무리에서는 어떻게 무리를 유지해 가냐.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늑대는 계산하기 쉽게 10마리 무리가 있다 치고요. 이 10마리 무리가 각각 돌아다니다가 10마리가 돌아다니다가 혈연의 다른 개체가 모여가 10마리 무리를 이뤘다 치면 계급 구조가 딱 생깁니다. 여기가 계산하기 쉽게입니다. 암컷 5마리, 수컷 5마리입니다. 수컷들의 모임, 암컷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1번 이외에는 사실 비슷합니다. 다툼이 늘 자주 일어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순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즉 수컷 알파와 암컷 알파가 있습니다. 암컷 알파가 있으면 여기에서 둘 사이에서만 짝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봄 4월 달에 새끼가 태어났다 그러면 나머지 새끼 5마리가 태어났다 치면은 나머지는 보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먹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아비도 아닌데 또 어미도 아닌데 마치 삼촌 아니면 뭐 이모처럼 와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먹이를 시컷 먹고 와가지고 이 새끼들 앞에서 개워서 줍니다. 개워서 줍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짝짓기 시절 때 이놈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 새끼를 낳았다. 임신을 했다. 이 수컷 암컷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알파 수컷은 이 수컷을 통제하고 암컷은 암컷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이 수컷, 이 몰래 둘이 예외는 있으니까 임신한 경우 있습니다. 임신하게 됐더라도 새끼를 낳으면 이 알파 암컷이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그 뭐랄까요, 그 새끼를 자기 새끼도 낳았으니까 못 기르게 방해합니다. 결국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임신할 때 이미 쫓겨납니다. 이 암컷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하는데 이 역시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수시로 눈을 뻘겋게 뜨고 지켜보기 때문에